이재명 대통령이 7번째 타운홀 미팅 지역으로 충청남도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충남이 우리 국토의 중간이자 정치적으로도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란 말로 타운홀 미팅에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서도 충남이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거점이며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상징이 될 걸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모든 자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 있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더 나아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 불가능할 거라며 지역 투자와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판단 아래 행정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 기반 기업은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론 성장의 거점 육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방으로 작게 쪼개진 상태에선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1극을 벗어나 중부권과 충청권, 광주, 전남 등 5극, 강원과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는 3특으로 해서 5극 3특 체제를 완성하자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방향성 아래 충청권은 세종과 대전 충남 연합이 진척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행정연합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대전 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10개월 만에 한국을 찾은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반갑게 맞이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손 회장의 좋은 제안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인공지능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상하수도나 도로처럼 기본 인프라로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간의 협력,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이날 ASI, 즉 초인공지능을 핵심 화두로 꺼냈습니다. 초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보다 10,000배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의미하는데 AI를 통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nstead of we think we can control them, we can teach them, we can manage them, we have to start to harmonize. We have to start to synchronize. We have to start to respect. 한편 이 대통령은 손 회장과 함께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인 르네아스 암 대표도 접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암은 이 자리를 계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워킹그룹을 형성해 암스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 인력 1,4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과 서울, 부산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대통령실은 19부 5처, 18청 7위원회 등 공공기관 228곳이 업무 보고 대상이며 업무 연관성이 큰 유관기관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보고는 각 기관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자유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업무 보고는 보완이 필요한 외교와 안보 분야를 제외하고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 결과 경상수지는 68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9월보다 49% 줄어든 규모로
긴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입니다. 하지만 흑자 기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 8천만 달러로 11월과 12월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보다 축소되었지만 11월부터는 명절 효과가 사라지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상당한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0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품별로 보면 상품 수지는 78억 2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이 각각 25.2%, 135.8% 증가하며 전체 수출을 끌어올린 반면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은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과 EU, 일본으로의 수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수입은 1.5% 감소했습니다. 소비재는 늘었지만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줄며 전체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37억 5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로 출국자 수가 늘었고 반도체 장비용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컴퓨터 서비스 지급이 증가하며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는 배당을 중심으로 29억 4천만 달러 흑자, 이전 소득 수지는 소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계정에서는 순자산이 68억 1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증권 투자가 두드러졌는데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한 달 사이 180억 4천만 달러,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주식을 중심으로 5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 갈등과 중국과 같은 핵심 자원 보유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 핵심 자원을 수입에 의존 중인 우리나라에는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정부가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자원안보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자원안보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협의체로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합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안보 자문단을 보좌기구로 운영하며 핵심 자원별 분과를 운영합니다. 자원안보협의회를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지지대로 삼아 핵심 자원 확보, 전략기술 보호, 공급망 강화가 산업 기반 공고화로 선순환되는 외부 충격에 흔들림 없는 산업 경제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자원안보 위기 조기경보 체계 운용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핵심 자원 공급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기 사전 예방을 목표로 자원안보 위기 대응 역량 종합평가를 5년마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관 합동 위기 대응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 공급기관, 핵심 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 차질, 가격 급변 등 이상 징후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출 국가와 기업 재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 공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외부 충격 대비를 위해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를 목표합니다. 재자원화 기업 투자 지원을 늘리고 원료 수입 규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제5차 석유 비축 계획이 추진됩니다. 이 기간 정부는 250만 배럴의 석유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력수급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기상청의 겨울철 전망에 따라 올해는 기온 변동성이 큰 만큼 전력 수요 증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력당국은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가 통상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최대 전력 수요가 88.8에서 94.5기가와트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최근 3개년 겨울철 피크를 살펴보면 2022년 94.5기가와트, 2023년 91.6기가와트, 2024년 90.7기가와트로 이는 2022년 역대 최고 수준의 겨울철 최대 전력 수요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겨울철 대책 기간 내내 매주 100기가와트 이상의 공급 능력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3주차에는 역대 최대 공급 능력을 확보해놨습니다. 1월 3주차에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신규 발전 설비의 확충,
그리고 전력망 보강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수준인 111.5기가의 안정적 공급 능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비력도 17기가와트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도 대비합니다. 발전기 고장과 기습 한파에 대비해 약 8.8기가와트의 비상 자원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한전과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함께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전력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한파 이전의 송변전 설비와 발전 설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2월 6일까지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적인 산업단지 형태에서 벗어나 문화산업이 융합된 산단으로 경쟁력을 높여 청년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서 올해 초 구미와 창원, 완주가 첫 문화선도 산단으로 선정돼 산단의 역사성을 담은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해 문화 수요를 발굴하는 협력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문화선도 산단 공모 역시 전국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3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산단의 특성과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화선도 산업단지에 선정되면 브랜드 개발부터 상징물 조성과 노후 공장의 청년 친화 리뉴얼, 청년 문화센터 조성이 이뤄집니다. 또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특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활용 연계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년이 다시 찾고 또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열쇠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저희가 주목을 했고 산업단지의 문화를 접목하기 위한 정부적인 노력의 효과. 지자체별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발표 심사를 거쳐 3곳이 선정됩니다. 이후 전문기관의 컨설팅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내년 4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을 통해 기존의 산업단지가 단순히 생산 공간을 넘어 문화가 있는 지속 가능한 공간이자 지역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어느새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된 마약범죄. 적발된 마약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국경 단계에서 마약을 적발한 건수는 1,032건. 중량은 역대 최대 적발량인 2,913kg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적발 중량은 384%가 늘었습니다.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몸이나 전자기기에 가루나 알약을 숨겨 들어왔다면 최근엔 액상 형태의 마약을 이렇게 화장품이나 기름으로 위장해 들어오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약 총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세청은 기존 5개국에 더해 마약 밀수 우범도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총 10개국으로 합동작전을 확대,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에 나섭니다. 최근 초고가 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추가 협력을 진행합니다. 내년 1월에는 한 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 등 초고가 범죄에 대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정보 체계도 강화합니다. 국내 기관, 민간과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합니다. 공항 검색을 강화해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위험 물품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우선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우범 항공편의 경우 착륙 후 검사를 기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전체 터미널로 확대합니다. 조직과 인력, 장비, 시스템 등 단속 인프라도 개선합니다. 통관검사 시스템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마약 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색 장비와 엑스레이 동시구현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를 출범,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흔히 치매 전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에서 15% 가까이가 치매로 진행됩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없는 노인의 경우 매년 1~2%만 치매로 진행되는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진이 한국인 유전체 기반으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치매 전환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인 치매 코호트인 만성뇌혈관 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참여자 674명의 임상 및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6종의 AI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한 겁니다. 기존 연구 대부분은 유럽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분석 결과 연구진은 한국인 맞춤형 치매 예측 모델 3종을 도출했습니다. 정확도는 최대 88%,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참여자 중 일부는 2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치매로 진행된 사례와 비교한 결과 일부 참여자의 경우는 최대 100%까지 치매 전환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적합한 치매 위험 조기 예측의 길을 제시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알츠하이머병 연구 및 치료 1월호에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는 향후 맞춤형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 전략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플란트 치료 비용으로 치과의원에 85만 원을 결제한 한 소비자. 치료 시작 전 환불을 요청했지만 의원 측은 할인 금액이 아닌 정가 192만 원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봐줬잖아. 파노라마 찍었잖아 이거예요. 실제 진료를 하진 않았지만 검사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에 비춰서 그거에 맞는 비용을 청구를 해라. 제대로 고지도 안 되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분쟁 가운데 진료비 분쟁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62% 급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치과 진료비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보철이 약 17%, 교정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분쟁이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히 끝나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근거가 돼 치료 비용 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40%에 못 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전에 의원으로부터 반드시 치료 비용 계획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계획서에는 치료 단계별 비용과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등이 기재돼야 합니다. 치료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바뀐 계획서를 다시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료비 또한 전액 선납보다 치료 과정에 따라 분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 시작부터 요란한 첫눈이 쏟아졌습니다. 초겨울 한파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밤새 내린 눈이 길에 얼어붙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추운 날씨로 근육과 관절이 경직된 데다 두꺼운 옷 때문에 민첩성이 떨어져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낙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낙상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가벼운 외상 후에 뼈가 부러지고 나면 척추, 엉덩이뼈, 손목 같은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극심한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외출할 때 굽이 닿고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걸을 때는 보폭을 좁히고 걷는 속도도 줄여야 합니다. 또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지면 계단은 피하고 가급적 평지를 걷는 게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금물입니다.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야 합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주한 미국 대사관 내 새롭게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 창고, 이른바 키트데스크를 방문해 케빈 킴 주한 미국 대사관 대리와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올해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전담 창구는 국무부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 여러 부처 공무원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비자 발급 상담과 미국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향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파견되는 인력의 비원 비자 신규 발급 시 주석란의 미국 체류 자격과 참여 프로젝트를 명기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하는 등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서울의 지상과 공중을 수호하는 1방공여단, 3미사일 방어여단, 1경비단 예하 부대를 각각 방문해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1방공여단 예하 방공진지와 3미사일 방어여단 예하 포대를 차례로 찾아 메가시티 수도 서울의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영공의 위협도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대비 태세를 공고히 유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경비단 예하 경비대대를 방문해 도심지 내 국가 주요 시설이 밀집돼 있는 특정 경비지구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위협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작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 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세종문화상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제정된 세종문화상은 한국어와 한글, 문화예술과 인문과학 등 4개 부분에서 업적을 쌓은 사람을 선정해 대통령 표창과 상금 2,500만 원을 수여합니다. 개인과 기관, 단체 누구나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자공문과 전자등기 우편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상은 내년 5월 15일 629돌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행사에서 수여됩니다.